변화하셨습니까? 사시사철 24절기는 거의 엇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그나마 자연 생태계가 아직은 믿을 수 있는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서해안에서부터 눈발이 날린다고 하고 벌써 여러 날 전에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왔고 구룡사도 제천 불교마을에서 본래 수능 시험 끝나고 김장 하려고 그랬는데 수능이 일주일 뒤로 미뤄지기 전에 한파가 몰아쳐서 그러나 배추 포기가 알차게 커져가지고 하룻밤 이틀밤 그 영하에 노출되었지만 그나마 그렇게 잘 버틴 것 같아서 급히 구룡사, 열애사, 장안사 등 불자들이 현장에 가서 만여 폭이나 되는 배추를 다 뽑아왔고 무는 여러 날 전에 무에 바람 들어갈까 봐서 여러 날 전에 다 뽑아다 놨지만 오늘 아침에 여기 30년간 함께 하셨던 화옥동 보살님이 참 날랐는데 여기서 계시는 동안에 참 치맛바람이 휘날렸는데 세월이 벌써 그렇게 가서 오늘 지팡이 짚고 오신 것을 보았고 제 방에서 차 한 잔을 모시면서 아들은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안 가셔도 안 되겠느냐 했는데 구룡사 불자들이 그래도 와서 김장하는데 딱 버티고 앉아만 계셔도 우리가 힘이 난다고 해서 왔노라 그런 말을 하시네요. 세상을 살면서 다양하게 느끼고 보고 감지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도 강남도 보면 서초 강남도 보면 잠자들은 동네 잠실벌 또 저기 잠원동 요런 데는 다 옛날에 뽕나무 심어놓고 누에 키우던 곳입니다. 누에. 그런데 그 누에란 생명체는 21일 동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몇 잠 자고 난 다음에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서 온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변태 과정으로 씨를 뽑아 놓으면 인간들은 그것을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쓰는 것이 비단이야. 비단. 천중에서는 값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비단. 몇 년 전에 열애사 불자께서 저 미얀마 쪽에 갔다 오시면서 연밭에서 연줄기에서 씨를 뽑아서 누에꼬치에 그 씨를 뽑듯 해가지고 천을 짜서 회색으로 물들여 놓은 그 천을 상당 분량을
저에게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승복 케이블하고. 그런데 제가 보는 순간 비단처럼 참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 하나는 이목 때문에 이건 내가 입을 수가 없고 딱 입으려면 스님들은 뭐 잠옷 입는 사람은 잠옷 만들어서 입으면 참 부드럽겠다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관에 들어갈 때 수의로 해 입고 가면 잘 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옷을 안 해 입고 댕기니까 스님, 누구 주기 좋아하시는 우리 스님 그거 누구 주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시를 뭐라고 보냈냐면 필요하면 줄까? 그랬어. 내가 도로 줄까? 난 도로 잘 줍니다. 그런데 그 누에가 한 1.5km, 2km 거리의 그 씨를 뽑아서 몸을 청청 동요해 놓고 마치 진시황이 아방궁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천을 짜서 내 몸에 두르는 그런 것으로 전락되고 말더라. 또 농촌에서 요즘은 기계농을 하기 때문에 거의 또 장화가 긴 게 있어가지고 거의 거머리 물릴 일이 없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농사 지을 때 보면 어른들이, 농부들이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거머리도 참 많이 뜯기죠. 그런데 그 거머리 말고 새우처럼 생긴 물쐐기라는 놈이 있어. 물쐐기. 이름이 물쐐기요. 탁! 장다리 같은 데를, 종아리를 쏘면 진해에 물린 것처럼 대단히 아프대요. 난 쏘여보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아프대요. 그러면 그 물쐐기라는 놈이 생각하기를, 동물도 생각하죠. 식물도 생각하는데 동물인데 생각 안 하겠어. 물쐐기라는 놈이 생각하기를 일침 놨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이 서로 교류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논으로 흘러가는 그 물코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떠내려오면 먹으려고, 식사하시려고. 그런데 이런 물고기는 한 방 맞으면 기절해가지고 그 뙤약볕에 익어가지고 거기 있으면 하루 이틀 안에 안 내려오겠소. 그러면 편안하게 식사를 하겠지만, 농부 종아리를 쏘았는데 농부가 내려오면은 농부 식사할 수 있을까? 농부는 삽 한 자루를 척 들쳐매고 물쐐기라는 놈이 거기서 기다릴 것을 가상해서 내려가 보면 반드시 그 물쐐기라는 놈이 거기 있대요. 그 놈이 있는지 다른 놈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있대요. 그게 공업중생들의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어. 누구 때문에 벼락 맞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딴 사람이, 남이 잘못해가지고 막 함께요. 그러면 그 농부가 그 삽자루를 논 물고 있는데 있는 물쐐기한테 가서
손바닥으로 뺨을 갈듯이 한 대 치면 어떻게 되겠어? 황천이지 뭐, 황천. 간다 이겨. 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반대급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그 공덕천이라는 여인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집에 같이 살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복과 덕과 지혜가 부족한 여인이어가지고 결혼 잘해가지고 집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도 있고, 근데 뭐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행복은 그것 가지고 지금 척도를 제자하는 건 아니고, 그러는데 또 한 여인은 있던 가산도 그냥 쫄딱 망하는 여인이 있어. 또 조금 이따 들어보세요. 행복과 불행 상대적으로 이분론법으로 얘기해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 아니, 누에꼬치가 21일 동안 뽕을 그렇게 열심히 먹어가지고 집 한 채 지어놓으니까 엉뚱한 이가 와가지고 그 씨를 뽑아다가 딴짓하고, 물색이란 놈이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종알에다가 일침을 놓았는데 그게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이어가 농부여가지고 와가지고 삽자루로 내리쳐가지고 황천길로 가게 하는 요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앞으로 오라고 하면 앞으로 와요. 자, 뒤에서 변방에서 뱅글뱅글 도는이 치고 기도 잘하는 이 못 봤다. 앉아있는 이들 말고 또 가섭존자처럼 두타제일이어가지고 오시는 불자들을 중심에 앉게 하고 자리를 양보해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있는 이들 말고, 항상 오면 일찍 오나 늦게 오나 꼭 그렇게 뒤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바깥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해갖고는 안 된다 이요.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하지요? 쌀쌀하지요? 옷 든든히 입고 왔습니까? 정우 스님은 왜 이랬을까? 왜? 산삼을 먹어서? 저는 이미 아침에 한번 도량을 전부 돌면서 온풍기 틀어라 이런 거 전부 다 확인하고 7시 조금 넘어서, 그리고 도리어 긴 팔을 벗어서 놓고 반팔을 입었어. 연휴는 바깥에가 추우니까. 안에 있는 이가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옷까지 따뜻하게 입어놓으면 바깥에 있는 이들의 추위를 못 느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배려고,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동사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추운데 일부러 냉방 만들어 놓고 에어컨 틀어 놓고 긴팔 벗어 놓고 그러다가 감기 몸살로 힘들게 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작지만 한 모습이라도 그렇게 했을 적에 살필 수가 있어. 제가 젊은 시절에 한 20년 90kg 이상 나갔어.
20년. 90kg면 150근이야. 촌에서 잔치할 때 그 정도는 잡아야 동네 장치가 될 만큼 무게중심이 나갔어. 그러면서도 그때 할 일은 다 했어요. 오늘 또 방에서 우리 성윤 스님 기도 중에 108배 대자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암식 상호광명 중등 기승규명예로부터 시작해서 지심규명예 하면 명호가 짧으면 보명불 지심규명예 보정불 보광불 뭐 이렇게 서로 음유를 맞춰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20년, 30년 전에 시간을 되돌려 보는 시간이 되면서 차 한잔 같이 나눴던 화국동 보살님한테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참 유수 같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무상한 변이 현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제가 며칠 전에 한 보름 동안 고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23년 전에 꼭 23년 전에 맡았던 조계종의 소임을 또 맡았어. 23년 전에 했던 거요. 그때 최종적으로 내가 마음을 굳힌 게 그래 나는 김종필 총리는 아니지 않느냐? 김종필 총리도 젊은 시절에 국무총리를 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총리를 또 했잖아. 내가 23년 후에 그 자리 그 소임을 또 맡는 것은 김종필 총리가 맡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위로 삼아서 제가 그 소임을 맡았습니다. 근데 와갔다 돈으로 주지 꽃 난초 화원 차리면 되겠대. 와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누가 보고 참새들이 짹짹짹 거릴까 봐 다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은 놔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종문에 있는 종무직 직원들한테 분양하려고 그래. 인연 따라서 눈에 드는 마음에 드는 봉은사 주지스님도 꽃을 보냈는데 참 비싼 거 보냈더라. 보여. 황금색 줄기. 그건 비싸. 근데 그건 하루에 서너 차례 애기 기저귀 갈아주듯이 마음 써주지 않으면 금방 죽어. 난초는 싼 게 잘 버티고 잡초는 더 잘 버티지만 난초도 일반론적인 난초는 그저 오다 가다 어쩌다가 물 한 번씩 줘도 잘 버텨. 또 물 하도 안 주면 이파리가 폭이 이렇게 있으면 촉수가 있으면 촉수를 정리해 가지고 저들이 알아서 또 물을 많이 주면 끄트머리 갖다 시커멓게 우리 흰머리 나듯이 그래 가지고 눈치채게 해줘. 그런데 그 비싼 나는 전문가 아니고 관심 배려 가지지 않고 사랑을 듬뿍 주지 않으면 금방 가셔. 그건 걱정이 돼. 화요일 날 누가 한둘이 와가지고 난 갖다가 키워볼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
내가 월요일 날은 통도사 월화 노스님의 은사이신 구화 노스님 다대제가 돼서 65년도에 열반하신 그 스님 기일이 되어가지고 통도사 갔다 와야 되니까 내가 없는 데 와서는 못 가져가잖아요. 내가 화요일 날은 출근할 거거든. 한 서너 개는 전문적으로 나를 키울 줄 아는 이가 갖다가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와서 내 사물이 작지를 않은데 거기에 꽉 찼어. 바구니꾼이나 화분에다가 큰 화분에다 담는 양란 같은 거 왔더라면 청사가 다 맥힐 뻔 알았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그나마 그래도 30년 넘게 대중들한테 노출되어서 살아온 정훈 스님이 그렇게 큰 허물 없이 책제 피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제가 구룡사에 있으면서 포교대상, 공로상은 여러 해 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10수년 전 될 거예요. 한 20년 될 거예요. 포교 잘한다고. 근데 포교 대상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올동 말동해. 그건 종정상인데 이번에는 한 보살님이 돌아가신 보살님이 전 재산을 법인을 만들어서 불교의 어렵고 힘든 쪽에 사회에 늘 이바지했던 그 불자가 함께 그 대상을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받는데 그것도 그래. 오비라고 그게 9월 달에 결정이 났다는데 내가 총무원에 총무부장 소임을 맡은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발표를 하니까 꼭 내가 그 자리 가가지고 찾아온 것처럼 오비라고 말이요. 아이고 그것도 조심스럽대. 그래서 그런지 그 부서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동안에 대중 포교 현장에서 애쓴 것하고 군종교구에서 4년 동안 애쓴 것을 앞에다가 띄워놨더라고. 지금 이번에 그 소임 맡아갖고 그게 준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9월 달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거라고 또 거기다가 꼭지 붙여놨대. 그래서 참 그건 조계종에서 훈장과 같은 거. 훈장. 그 상은 매년 주는 상이 아니야. 그 대상은 작년에도 없었어. 재작년에도 없었어. 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들을 신행 활동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왔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알맞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알맞은 시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네. 첫째, 머리카락이 칠흑같이 새카맣고 꽃다운 청춘이며 그것도 초년의 젊음을 지닌 나이에 삶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정진하기에 알맞은 5가지 시기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보살님 그렇다고 물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뻐. 그거 훈장 그대로 지니고 사는 거 고와. 제가 과거에 50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50도 안 됐을 때예요. 일산 열애사 막 짓고 있을 때니까 일산 열애사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었으니까 아직 20년 전 이야기. 내가 아직 70 안 넘었잖아요. 안 넘었죠? 내가 내일 모레 70인데 그러니까 저 동국대학교 교수하는 스님이 나보고 아이고 스님 임진생이자래 그러더라고. 어찌 아냐? 어찌 아냐? 저하고 동갑이니까 알지 이러더라. 응?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4450제로 하면 65 넘었으니까 저 70으로 뛰어 올릴 수도 있잖아. 내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수가 안 좋다고 하니까 9이 되었을 때는 48로 내리고 48, 58, 68로 내리고 그래갖고 한 1년 살다가 9수 지난 다음에는 50으로 올라가고 60으로 올라가고 70으로 올라가는 방편도 있잖아요. 삼천가짜 동방석이가 3년 고기에 넘어져갖고 수만 안 쉬면 죽을 놈의 인생을 3년밖에 못 산다고 자지러질 때 지나가던 정우 스님께서 그랬잖아요. 야야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2번 넘어지면 계산 자려 6년, 9년, 11년, 15년 이렇게 막 응? 그래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삼천갑자 동방사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야기 하는 거요. 그게 이제 지혜인데 여기서는 머리칼이 7억까지 새까맣고 꽃다운 청춘이며 초년의 젊음을 지닌 나이에 그런 나이에 청년일 때 수행정진하기가 알맞은 시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해서 질병을 떠났고 무엇이든지 잘 소화시키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때 그때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노인 불수요 파거불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노인 불수, 노인은 심신수련을 하기가 어렵다. 누구보다 여기 머리 까만 사람보다 그런 거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파거불행이라 부서진 술에 부서진 차는 굴러가지 못한다. 그 말은 맞긴 맞아. 또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운전수가 시원찮으면 그 차 유지 안 돼. 아무리 자동차가 험하게 낡았어도 운전을 잘하는 이, 여기서 운전을 잘한다는 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가 그 차를 가지면 굴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노인이 낫겠도. 차는 스포츠카 BMW인데 운전을 못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쳐박아서 그냥 굴러가지고 망치겠소. 그러니까 전부 세상은 상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의미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안 있습니까? 그러시죠? 그러시죠? 아이고 제가 그저께는 8시에 출발했는데 9시 조인데 가니까 청사에서 전 종무원들이 예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7시 반에 갔다. 그랬더니 8시도 다 안 돼갖고 도착했어. 그러니까 9시 조인데 그러면 시간을 또 어쩌거냐. 노는이 연불한다고 또 할 일이 있겠지. 그것도 조율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30분인데 8시에 나갔을 때는 9시 근근히 그것도 3호 터널로 안 가고 막 거기 길이 막혀가지고 장충동으로 있는 도로 해서 퇴계로 옆으로 가다가 저 종로 저 사가 있는 데서 또 좌회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갔단 말이야. 근데 어저께는 7시 반
채 안 돼갖고 출발할 적에는 고속도로를 타러가가지고 갔는데도 3호터널을 지나서 갔는데도 도착하니까 채 8시가 안 됐더라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높낮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가름할 것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서 질병이 없고 무엇이든지 잘 소화할 수 있을 때,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때, 나이 먹으면요 몸에서 갑자기 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혈압이 떨어져 갖고 뚝 몸에서 그냥 아시죠? 그런 거? 그런데 정진하기에 알맞은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셋째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고 탁발하거나 이삭 죽기로도 연명하기가 쉬울 때, 경주에 최 부자께서는 흉년 들면 풀게 만들었지, 곡식을. 또 그분은 그때는 흉작 들었을 때에는 땅을 사지 못하게 자손들한테 유언으로 남겼죠. IMF 때 이제 그런 거 상기해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어떤 이는 집이 임대료 버는 것도 아닌데 집이 막 몇 채씩 있다고 그래. 정우 스님도 집은 많잖아요. 구룡사, 열애사, 장안사, 연화사, 포교당 세운 데는 가면 다 내가 잘 수 있는 방 다 있다. 머리 하나 뉘는 거야. 또 통도사도. 내가 85년도에 통도사에서 구룡사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도 구룡사 오기 전에 쓰던 그 방이 지금까지도 그 방이 있잖아요. 그건요 굉장한 배려요. 통도사에서 그냥 정우스님이 잘나갖고 똑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수순 속에, 다양한 보살핌 속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정우스님이 85년도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을 극복할 때 그 방조차 빼버렸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언제든지 통도사 오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리고 정우스님은 한 번도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우스님은 통도사에 언제든지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소임자들이 그렇게 여러 해 3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일설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일이지. 그냥 내가 내 좋은 대로 그냥 휘젓고 살았으면 천만의 말씀 그냥 놔뒀을까? 아니요. 세상은 대단히 그래.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고 얻어먹어도 이삭을 주어도, 요즘 기계농이나 이삭도 없어. 그냥 기계로 트랙터로 툭 하고 그냥 타고 가면은 그냥 가만히 척척척 실려 나오대. 그러나 이것은 과거 옛날의 이야기예요. 풍년이 들어서 풍족해지면 탁발을 얻어먹기도, 또 논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도 연명할 수 있을 때, 그런 시절이 인심이 풍족하고 인심이 있을 때 공부하기가 쉽다. 삭막하고 각박하고 절박한 세상의 연속은 공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수능 볼 사람들 저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전국에 그 영향이 미쳐가지고 지금 울릉도에서 40 몇 명인가 포항으로 수능 시험 보러 온 학생들은 일주일간 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바로 상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절대로 세상은 혼자 존립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무진장 스님은 젊은 시절에 대중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대중들한테 그 유명한 그 무진장 스님도 처음에는 공동묘지 같은데, 공원묘지 같은데 가갖고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문을 틔웠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파고다 공원 같은데 가가지고 안 알려졌을 적에 아무나 붙들고 토설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품새를 갖춰서 청담 스님께서, 어저께 아래가 청담 스님 71년도에 열반하셨던 청담 스님 다래제였는데, 그래가지고 조계사에서 법문을 하게 했다 하는 참 전해 내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여기 없는데 지금 내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뭐 부처님한테 법문할까? 응? 네 번째는 사람들이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스러워하는 눈으로 애민섭소하고, 그래도 음흉한 눈빛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은근한 눈빛이 있잖아. 지극한 눈빛.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는 그 눈빛, 보살이 중생들을 바라보는 눈빛, 그것은 참, 정우 스님은 그런 눈빛 잘 안 보이지. 에? 내가 눈을 크게 부릅뜨면 뭐 겁난다 하던데, 저도 한때는 텔레비전에 종단에 그 어려움이 있을 적에 텔레비전에 비친 내 얼굴 속에 내가 눈빛을 보고 아마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사람 빤히 바라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인사할 때는, 악수할 때는 나는 눈은 바라본다. 보는데 옛날에는 못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내 눈빛을 보고 놀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룡사에서 살면서 저 텔레비전에 저기 카메라에 녹화된 걸 보게 되고, 불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법회 나오는 것을 보다가 보니까 뭐 봐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도 하고 하지, 옛날에는 눈을 내리깔고 얘기를 하니까 뭐 보고 원고 읽는 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눈빛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유와 물처럼 융화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대할 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따사로워야 눈빛도 그런 거요. 아셨죠? 다섯째는 승가가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 깊어지게 할 때, 바로 이런 때가 수행정진하기에 알맞은 때다. 지금도 구룡사 불자들 가운데 백고자 할 때, 21일 정진법회 할 때 정우 스님이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움직일 때를 못 잊어 하는 이가 있다? 응?
그래가지고 그때 함께 했던, 젊은 시절에 함께 했던 그분들, 지금도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나오라 소리가 이젠 넘겨주었어. 어제 아래도 토요일 날 저녁 철야정진 할 때 저 잠 안 잤어요. 방에 앉아서 그 기도하고 가지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나오지 않은 것은 이미 유산 상속하듯이 죽은 다음에 상속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상속하는 게 더 좋아. 근데 살아서 죽고 나면은 서름 받는다고 끝까지 거머쥐고 안 내놓대. 줄 건 일정 부분 주세요. 아셨습니까? 주어. 지가 올 때 갖고 왔냐, 갈 때 가져갈래. 주어.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잘 보관하고 보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정리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 소임을 맡고 한마디 묻길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랬어. 열심히 살겠다 그 소리를 좀 길게 했어. 열심히 살겠소. 후회 없이 살겠소.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소. 그 말 아니여. 근데 그 알아들었는가 몰라.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정진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할까?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야. 훈련을 잘 해놓으면 실전에 가서 저는 그 젊은이들한테 뭔가 예체능 같은 그런 것을 하는 이들한테 그럽니다. 연습할 때는 무대에 선 것처럼 하고 무대에 섰을 땐 연습할 때처럼 해라. 똑같은 말인 것 같이. 어저께 어떤 불자가 스님 BBS 가릉빈가 합창단 지금 공연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저녁 한 5시 뭐 그 무렵에 들어보니까 우리 합창단이 낫던데 왜 여기서는 편안하게 하니까.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목이 감기 들었는가 아니면 목을 따뜻하게 풀어가지고 목소리도요 천수경하고 정건하고 108대참하고 이렇게 한 15분 30분 요 정도 한 1시간 기도해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옵니다. 응? 정우 스님도 아까 축원할 적에도 반사신경 할 때도 또 지심정예 공양할 때도 마이크 3번이나 껐다 하고 켜고. 응? 왜 천수경 같은 그런 정건 같은 걸 안 해갖고 목이 안 닫아버렸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는 목이지만 그래도 스트레칭 해야 된다 그요. 아셨어요? 합창단도 마찬가지인데 어저께 그 화면에 비치는 걸 느낀 것은 오버 액션하고 있다. 잘하려고. 연주회에 나오기도 했고 각자. 근데 나는 참 어떤 분한테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을 가르침을 받은 게 있어. 폐활량이 큰 사람은 입을 조금 더 벌리고 폐활량이 작은 사람은 입을 조금 덜 벌리면 화음이 맞는다 하는 소리. 인생을 응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쓰고
힘이 없는 사람은 조금 덜 써도 균형을 맞추면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 아닐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연유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틀림없이 평상심시도 평상심으로 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힘은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으로도 나타나는 덕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내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참 행복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몫이다. 지금 성윤 스님이 몸을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만 끝내라 그 소리요. 그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